자, 안녕하세요. 이번 원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속도와 가속도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적고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의 의미를 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뜻을 안다. 자, 이걸 오늘 이 도함수의 활용의 관점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개념 열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열기 읽어보겠습니다.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전거의 시각 t분에서의 위치를 x cm라고 한다면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x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x가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긴 이 식이 나타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x는 t에 대한 식이라는 게 이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계속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우선은 t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t는 바로 시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표시해 볼까요? 시각 t. 그리고 이 x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자전거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위치를 x.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t분일 때, 즉 시각에 대한 위치가 얼마나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자전거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이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직선 도로라고 한다면 요 위치가 x cm잖아요. 근데 t분 후에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분 후에 1분 뒤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은 얼마인가요? 네, 44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시작 자전거가 여기 있을 때 1분 후에는 위치가 44cm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44cm의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4cm만큼 움직여서 여기를 44라고 한다면 1분 뒤에 자전거의 위치가 바로 요 점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2분 뒤에는 어디 있을까요? 요 자전거. 네, 요 자전거 2분 뒤에는 여기 2를 대입해 보시면은 2의 제곱 4니까 여기 96이고 2 곱하면 40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136. 그래서 어딘가에 뭐 136이 또 있겠죠? 여기가 136만큼이라면 여기 처음에서부터 136만큼이라면 바로 2분 뒤에는 이 자전거의 위치가 여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x라는 이 식은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숫자로서 어떤 것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위치식이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라고 한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빈칸에 알맞은 거 써넣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t가 1에서 1 플러스 델타 t. 오랜만에 델타라는 표현 나왔죠? 이거는 변화량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이만큼을 더 증가시킨 것만큼 이렇게 변했을 때 위치 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평균 변화율 여러분 기억나나요?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었냐면 뭐 예를 들면 뭐 b-a분의 뭐 fb-fa 이런 식으로 뭐 분모는 이 변화하는 얘네들을 빼준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해당하는 함수에 대해서 대입했던 값을 이렇게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요 x라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평균 변화율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쪽에다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델타 t 만큼 이렇게 변한 거니까 요만큼 변한 이 1 플러스 델타 t에서 얼만큼을 빼준다. 여기 있는 이 1만큼을 빼주면은 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자는 뭘 하냐면 여기 있는 이 t라는 값에다가 요 1 플러스 델타 t를 대입한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4 1 플러스 델타 t 제곱이고 그 다음에 21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될 거고 분수를 좀 더 늘려야겠네요. 그 다음 1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어때요?
자, 마이너스 24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는 1 플러스 델타 t를 대입한 x, 그 다음에 요렇게는 1을 대입한 x여서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균 변화의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계산해서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분모는 일단 1이 이렇게 없어져서 분모는 델타 t만 남을 것 같아요. 델타 t. 그리고 분자는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앞에 24가 있을 건데 여기 빼기 24가 있으니까 없애고 그 뒤에 있는 친구들만 적어보면 2배의 델타 t가 있겠죠. 그래서 48 델타 t. 그 다음에 델타 t의 제곱이 있을 텐데 24 있으니까 24 델타 t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계산해 보면은 20 플러스 20 델타 t일 텐데 20은 앞에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남는 건 플러스 20 델타 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분자에 있는 세 개의 식에 모두 다 델타 t가 들어있으므로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남는 거는 숫자는 48과 20. 그래서 68이고 그 다음에 뒤에 24 델타 t가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따라서 평균 변화율을 계산했더니 68 더하기 24 델타 t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뭐에? 바로 위치의 평균 변화율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해볼 거냐? 자, 이 1번에서 한 이 식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t, 즉 이 변화량, 이 델타 t는 변화량이죠. 얘는 뭐다? 변화량. 이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무엇일까요? 자, 평균 변화율 방금 구한 요 값이죠. 요 값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게 0으로 갈 테니까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네, 68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6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념 열기에서는 무엇을 구해보았냐면 바로 위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해보았어요. 0으로 보냈을 때 변화량을. 자, 그런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순간 변화율. 특히 이렇게 변화량을 0으로 보낼 때 그때의 극한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이름으로도 따로 또 불러주었었죠.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이 속도와 가속도, 처음에 속도 가속도 배운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이 위치의 평균 변화율과 그리고 이 순간 변화율 얘네들과 관련이 있어서 이 도함수 단원에서 다뤄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개념 정리 보시면 속도와 가속도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평균 속도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속도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속도? 보통 속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 속력이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속력 또는 속도? 보통 거속시 문제라는 것들이 활용 문제에 자주 등장했었잖아요. 뭐 방정식이든 어디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알고 있는 이것에서 여기 평균 속도라는 게 이렇게 붙었잖아요. 평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느냐? 여기 적어볼게요. 평균 속도는 똑같이 시간으로 거리를 나눠주는 건 똑같은데 변화량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는 시간의 변화량 그리고 분자는 거리의 변화량. 그래서 얼만큼 변화했는지에 따라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평균 속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루게 될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긴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은 뭐죠? 지금 이 직선의 이름 뭐예요? 자, 이 직선은 수직선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직선인데 여기 0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실수와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매칭시켜가지고 만든 수직선이라는 친구예요. 자, 이 수직선에 이런 점 P라는 것을 다룰 거예요, 앞으로. 이 점 P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점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겠죠? 숫자. 그 숫자가 바로 이 점을 나타내는 그 지점,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숫자를 위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볼 수 있고 그
그리고 그 시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렇게 위치 x를 ft라는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P의 위치를 우리는 앞으로 다룰 거고, 이 점 P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바로 뭐예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P가 시각 T일 때, 자, 시각 T일 때 점 P의 위치를 이렇게 함수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그때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이만큼 변화할 때 그때의 점 P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우리 델타는 변화량의 뜻이라고 했죠. 위치의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분모 델타 t는 똑같은데 x라는 게 ft라는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바로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 자,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인 ft 플러스 델타 t에서 무엇을 뺀다? ft. t에서의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 같지 않나요? t 대신에 x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네, 이것은 결국 뭐와 같냐? 바로 평균 변화율을 구한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함수를 구할 때 저 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얘는 평균 변화율을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 곧 뭐다? 평균 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은 본격적인 건 요 2번부터입니다. 자, 2번부터가 더 중요해요. 자, 2번. 자, 2번에서는 순간 속도라는 것을 다룰 거예요. 자, 순간 속도는 그냥 속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도라고 적어보시고, 자, 속도는 무엇이냐면 순간 속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위에서는 뭐였어요? 평균 속도였죠.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로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고, 순간 속도는 뭘까요? 그러면 네, 변화율이 평균 속도였으면 순간 속도는 뭐겠어요? 바로 순간 변화율이겠죠? 그 순간의 속도, 그 순간의 평균 속도가 얼만큼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 적어보면 시각 t일 때 함수 x의 순간 변화율, 자, 그 순간의 평균 속도, 그것을 시각 t일 때 점 p의 순간 속도라고 하고, 또는 속도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한다라면 이 두 글자만 보인다면 순간 속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으로 어떻게 나누냐? 이 속도라는 것의 그 약자를 따서 보통 이제 이 V라는 문자를 쓰도록 할 거예요. V만 보면은 여러분들은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속도 V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순간 변화율이죠. 자,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극한 기호 나와야 되고, 리미트. 그리고 변화량을 0으로 주는 겁니다. 델타 t를 0으로. 자, 그때 바로 요 평균 속도인 델타 t분의 델타 x. 자, 이 평균 속도를 극한을 준 게 바로 속도이고요. 얘는 곧 뭐다? 바로 평균 변화율에서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분모가 델타 t인데 선생님 잘못 썼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르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x를 f라는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f라는 함수로도 나타내 봅시다.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거는 뭐예요? 바로 도함수를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식이라서 얘를 어떻게도 나타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f'(t) 바로 미분계수로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표현을 더 쓰도록 할게요. 어떤 거 쓸 거냐면 미분한다라는 뜻의 d라는 표현을 써서 d, 바로 D라는 표현을 써서 T에 대해서 X를 미분한다 라는 뜻으로 DT분의 DX라고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속도라는 건 뭐다? 바로 X라는 위치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건데, 이 X라는 위치 함수를 뭐 한 거다 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뭘 알면 된다? 바로 속도는 위치를 뭐 하는 거? 미분한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자, 속도라는 건 뭐다? 이렇게 보아하니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준 이 순간 변화율이 결국 속도인데 그것은 뭐다? 위치를 미분한 거다 라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요것만 사실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가속도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순간 변화율은 뭐였죠? 바로 미분하는 거였죠, 미분. 그래서 이 가속도는 문자로 A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고요.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니까 무엇을? 바로 극한을 보내주는 거죠. 무엇의 변화량을? 바로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바로 이 속도 V의 변화량을 극한을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결국 뭐다? 바로 속도를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dt분의 dv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여기다 뭐라고 쓴다? 가속도는 뭘 미분한 거? 속도를 미분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을. 그래서 얘네들을 기억해서 나중에 뒷면에서 문제풀이 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 그림에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림에다가 굉장한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빈칸에 알맞은 말 적어볼게요. 위치 함수 x라는 애가 있었죠. 자, 이 x를 미분해주면 무엇이 된다? 아, 잠시만. 자, x는 ft라는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t에 대한 식. 자, 얘를 미분해주면 무엇이 된다? 바로 속도가 됩니다. 속도는 문자로 v라고 나타내기로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속도를 또 미분하면 무엇이다? 네,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는 문자로 a로 나타내기로 해요. 자,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을 미분해주면은 이렇게 이런 관계성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별표에 있는 내용하고 네, 별표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V, 바로 V가 뭐였죠? 네, 속도예요, 속도. 자, 속도이고 F't 보이죠? 아, Ft라는 거는 X, 즉 위치 함수인데 그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뭐다? 속도예요. 자, 이 속도의 부호, 지금 속도의 부호라고 얘기했죠? 여기 표시해 볼게요, 부호. 즉, 이제 속도라는 것은 부호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분한 어떤 t에 대한 식을 미분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미분한 그 함수 값이 도함수의 값이 부호가 생길 수 있어요. 부호란 플러스나 마이너스, 즉 양수나 음수 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속도의 부호는 전피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적어보세요. 운동 방향.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뭐라고? 속도의 부호는 무엇을 나타낸다? 전피의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은 V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즉, 속도가 양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속도가 양수일 때는 전피는 어디로 운동하냐면 양의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즉,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음수다. 즉,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요렇게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전피가 이렇게 앞으로, 즉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다시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즉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언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들에서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결국 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뭐가 바뀐다라는 거죠? 바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라는 뜻이죠. 왜? 속도의 부호가 무엇을 나타내니까? 운동 방향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결국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라서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바뀌려면은 중간에 무엇을 반드시 거쳐야 하죠? 그쵸?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경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네,
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0이라는 숫자를 거쳐야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수 있고 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경우도 0이라는 숫자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다?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반드시 속도가 0인 부분에서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속도가 0이다 라고 써져 있죠? 이거 말로도 적어볼게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거나 혹은 운동 방향이 바뀔 땐 언제다? 바로 속도가 0이 될 때. 그때 이렇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거나 운동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말이 헷갈리네요. 다시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찾아라 라는 문제를 본다면 속도가 0이 될 때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쪽에서 부호가 진짜 바뀌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마치 우리가 증감표를 그렸을 때 도함수의 부호를 찾아줬던 거랑 유사하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의 의미를 좀 찾아보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랑 처음에 위치 함수가 어떤 녀석인지 좀 알아보았고 이것도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위치가 뭘 뜻하는지 수직선 위에서의 그 숫자가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 함수를 뭐 해주면은 자 여기 그림 볼게요. 이 그림만 이 시간엔 기억하시면은 훌륭합니다.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은 뭐가 되고 가속도가 된다라고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속도가 부호가 있는데 그 부호는 운동 방향을 나타내고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지점은 어디다? 바로 속도가 0이 된 지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뒤에 있는 문제들 잘 풀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